이제 시청자들이 보내준 흑역사에 대해 약간 이제 읽어볼 시간을 가질 건데, 첫 번째 제보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던 썰이라고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인 스트리머를 꿈꾸는 여자네요. 네, 여성분이세요. 저희랑 동갑이에요, 동갑. 그럼 제가 약간 여성스럽게 읽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부산에 살면서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넷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당시 친구가 많아서 종종 저희 가족이 사는 집에도 놀러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사는 집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다소 둔하고 건망증도 심한 데다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아무리 처음 본 사람이라도 금방 친해지곤 했습니다. 그 탓에 부모님은 제가 혹여나 낯선 누군가에게 쉽게 납치되거나 일을 잘 잃어버려서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전화번호를 거의 쇠뇌에 가까운 수준으로 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다른 친구분들도 계실 때 전화번호를 외우는 것이 다 제 걱정이 된다는 이유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내가 전화번호를 외우면 늘상 어른들 모두 똑같이 웃음이 빵 터지더라고요. 어머어머 너무 웃기다 얘 까르르르. 땡땡이가 너무 귀엽네. 마치 매우 웃긴 개그를 보거나 한 것 마냥 다들 미친듯이 웃어 보였는데 저는 아직 어리니까 귀여워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가 그 당시에 집 전화번호를 외우기만 하면 빵 터졌기만 했는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죠. 엄마가 시키는 거 하면 주변 사람들이 엄청 웃어? 그건 우리 땡땡이가 발음이 너무 귀여워서 그런 거야. 물론 당시에 웅변 유치원에 다녀도 심각한 수준으로 저의 발음이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받침이 들어간 말은 완전히 받침이 없는 발음으로 말했던지라 아무리 잘 말해보려 해도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래도 제가 아무리 발음이 심각하게 나빠도 성인이 되고 그 어린 시절 당시의 순수함에 빠져 알 건 다 아는 타락한 사람이 되고서야 모두가 웃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찮게 집 전화번호에 뒷자리 숫자 4개를 종이에다 쓰고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숫자를 보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서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동시에 부모님께는 엄청난 원망감과 수치심까지 몰려오거든요. 집 전화번호 뒷자리 숫자는 5877. 이 숫자를 부산에 사는 사투리가 심하고 받침을 잘 발음하지 못하는 어린애가 외운다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오빠 띠띠 오빠 띠띠 우리 집 전화번호 오빠 띠띠야. 오빠 띠띠. 그렇네, 오빠 띠띠네.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도 당시 부모님의 친구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쪽팔려하며 매일매일 이불킥을 하며 작게나마 울부짖다 잠에 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나 순수하던 저를 어찌 그리 대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 또 쪽팔리게 베개 커물만 잘근잘근 씹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귀엽네. 귀여워. 어릴 때니까 귀엽지. 이거는 귀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히려 약간 그런 모습에 의해서 좀 더 부모님들의 친구분들이 더 좋아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원래 어릴 때는 어른들이 보았을 때 애들이 약간 의도치 않게 저러면 솔직히 웃기긴 해요.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그쵸. 드립들이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좀 노리고 집 전화번호를 저렇게 한 게 아닌가. 이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이거. 이게 근데 솔직히 만약에 부모님이 애들이 이게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싫으셨으면은 바꿨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보면은 친구분들한테 자랑도 하셨대. 친구분들이 오시면은 맨날 그 시키셨대잖아. 5877? 아유, 어림없지. 우리 딸내미 오빠 찌찌 하는 거 들어봐야지 하면서 야 땡땡아 엄마 아빠 친구들 왔으니까 우리 집 전화번호 한번 외워봐 이렇게 시켜오고 있어. 근데 이게 약간 부모님들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릴 때 애기들 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이고 조금씩 막 성장하고 나중에 막 말도 하고 막 걸어댕기고 그러면 신기하시대, 어른들이. 되게 사소한 거라도 막 되게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따따따따 하다가 엄마 아빠 막 이런 거에도 되게 감동하시잖아 원래. 이제 애기가 집 전화번호도 외운다, 이게 좀 자랑스러워서 시킨 걸 수도 있는데 의도치 않게 이제 이렇게 된 거지. 훈훈하네. 이번에 받은 제보는 친구가 쓴 야설을 선생님에게 상담 받은 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전 책을 되게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동아리로 도서부를 하면 독서실에서 책을 채권을 빌릴 수 있고 방학 때 서점을 가서 독서실에서 살 책을 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도서부에 들어가 쉬는 시간마다 책 3권을 빌려 수업시간 45분 동안 그 책을 다 읽고 반납할 정도로 책에 미쳐 살았었죠. 그러다 보니 제 주변에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기고 가끔 자기가 쓴 자작소설을 보고 고칠 점이나 재미있는 부분을 말해달라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평소에 저랑 책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하던 친구가 자신이 자작소설을 썼는데 수위가 좀 세서 보여주기 좀 그렇지만 저라면 믿고 보여줄 수 있다며 자신이 쓴 소설을 텍스트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었죠. 야 땡땡아
땡땡아, 너가 소설 읽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쓴 소설인데 뒤가 조금 세거든? 너가 한번 읽어보고 어떤지 나한테 조언 좀 해주라. 알겠어. 이거 집에 가서 읽고 말해줄게. 전 아무 생각 없이 그 파일을 받아 집에 가서 보았고 그 안엔 육봉, 조개 등이 포함된 야설이 써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당시에 성에 무지했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사전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육봉은 낙타의 등에 있는 지방이 모여서 이룬 큰 혹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조개는 바다에 사는 그 조개가 나와서 아 이거 판타지 소설이구나 어이 순수하네 순수하네. 순수해. 하면서 계속 읽었죠. 그러다 남성의 낙타 등에 있는 지방이 모여서 이룬 큰 혹이 여성의 바다에 사는 조개를 뚫고 피가 나온다는 묘사를 보고 아이씨 이게 무슨 장면이지? 아니 왜 낙타가 조개를 뚫고 나온다는 거야? 하고 생각하다 비명과 고통이 나오는 묘사를 보고 전 당시 뉴스에서 나오던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의 폭력성에 관련된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아, 내 친구가 게임을 그렇게 하더니 이 생각마저 폭력적으로 변해서 이런 소설을 쓰는구나. 이거 심각해. 이거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다음날 담임 선생님께 진지하게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시작하자 선생님의 얼굴은 썩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얜 진짜 이걸 나한테 진지하게 상담을 하려는 거야? 이건 날 먹이려는 거야? 이거 이 새끼 나 돌리나? 하시며 제 진지한 말과 표정을 보고 심각해지시더니 한참 뒤 한숨을 쉬시며 그 친구를 부르고 개인 상담을 하셨습니다. 와 이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친구 팔았지 이제. 친구 판 거야. 그 이후 그 친구는 배신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손절을 했고 아 게임의 폭력성을 가지게 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 생각해보면 한 아이의 야설 쓰는 걸 공개적으로 성사님께 상담을 해 어쩌면 야설계의 거장이 될 만한 아이의 꿈을 짓밟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며 이불을 걷어차곤 합니다. 과연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제보였고요. 근데 이거 흑역사야 아니면 고해성사야? 이거 제가 볼 때는 둘 다 섞인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섞인 거예요. 이거. 그런 성에 대한 무지함에 의한 본인의 부끄러운 행동과 그쵸.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왜냐하면은 저렇게 이제 선생님과 저런 걸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분명 부모님한테 연락합니다. 무조건 가지. 무조건 가요. 그러면 이제 분명 이럴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땡땡이가 야설을 쓴대요.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요. 이거는 그 썰로 이렇게 주신 것도 좋지만 나중에 이제 고해성사 같은 거 한번 하세요. 그 나중에 안 그래도 고해성사 컨텐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썰이 솔직히 좀 되게 웃겼어요. 이 썰이 낙타의 등에 있는 지방이 모여 이룬 큰 혹이 조개를 뚫고 들어간다고 하길래 근데 그 야설을 쓴 친구도 약간 좀 순수했네. 육봉, 조개 이렇게 사용을 한 거 보니까 그니까요. 요즘에는 어린 친구들도 다 유규지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되게 약간 좀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뭔가에 비유를 해서 썼던 그런 것들이 많았지. 맞아요. 막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넣다든가 막 기차가 막 터널 안에 들어간다든지. 약간. 만약에 저분이랑 친구분이랑 이제 손절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락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 그때는 내가 좀 미안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간단하게 카톡이나 이제 문자로라도 얘기를 해가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아마 안 될 겁니다. 그쵸. 아마 안 될 겁니다. 학생 때 누군가가 나한테 흑역사를 심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가 박박 갈리거든. 이거 웬만해서 안 되긴 할 거예요. 아 7년이 넘어서 연락처가 없다고 지금. 여튼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제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썰은 안녕하세요 듣방로 투순이네요. 이상하게 좀 여성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죽고 싶은 썰이에요. 한 초 6대였나? 제가 순수했던 시절 학교 방송부였습니다. 카메라맨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저희 학교는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아침 조회를 합니다. 물론 방송으로 말이죠. 아침 조회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그 리허설이 끝나고 같이 카메라만을 하는 남사친과 좀 티키타카 놀다가 너무 흥이 올라 카메라 앞에서 그 남사친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금 달아오를 꽃 조금만 더 빨개 창을 열어. 여기까진 송출이 되지 않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방송이 송출되고 있더라고요. 제 노래는 학교에 울려 퍼졌고 교실 모니터를 보고 있던 모든 학생들은 제 춤과 노래를 봤습니다. 전 그걸 아침 조회를 끝마치고 방에 돌아와서야 알았습니다. 친구가 말해주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니 지랄하는 거 다 송출됐어. 그 이후로는 별거 없게 조용히 지랄 안 하고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학교 음악쌤이 절 찾아오셨습니다. 땡땡아, 너 혹시 그 가수 해볼 생각 없니? 제 가수요? 아예 그 이유 뭐야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소속사를 나온 다음에 지금은 스트리머를 준비 중입니다. 예? 정말 다시 생각해보면 죽고 싶기도 한데 뭔가 괜찮은 경험을 해본 것 같아 나쁘지만은 않네요. 아 물론 지금은 중2 여학생이랍니다. 라고 이제 보내주셨고요. 이게 근데 솔직히 이런 경험이 하나씩 있어요. 막 남들이 없는 줄 알고 뭔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남들 없을 때 리듬 맞춰서 춤추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남들이 보든 말든. 아, 약간 극혐이네요. 겸이라고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저희 오늘 이제 이렇게 흑역사에 대해 제보를 받았는데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안 좋은 추억이다 뭐 이러지만은 솔직히 이게 흑역사라는 게 약간 나이를 먹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좀 재밌게 변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럼요. 이게 흑역사가 고수당한 거 아니면은 뭐 다 뭐 한때 즐거웠던 추억이죠. 이런 또 추억들이 또 이제 언젠가는 술안주가 되고 또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이제 재밌게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아무리 흑역사라고 해도 이게 다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보에 채택된 분들은 제가 이제 카카오톡 채널 이제 톡을 통해 가지고 선물 이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주제는 저희가 이번에 좀 정해봐야 돼요, 앵보님. 아 여름이니까 약간 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죠. 무서운 얘기 괜찮다. 그러면은 저희 그거 하죠. 앵보님 거랑 제 것도 하나씩 준비해오죠. 어때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릴 때 무서웠던 거를 경험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좀 첫 방송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입장에서 느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었습니다. 오늘 팬티썰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썰 저희가 기다리고 있고요. 썰들은 카카오톡 팬티썰 제보로 보내주시고 제보에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소정의 이제 상품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 오늘 뭐 앵그리보인도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나중에 이거 좀 더 저희가 한번 더 재밌게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안녕. 빠이. 가 이제 너도.